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인지로버 보그 페이스리프트 된 최신형입니다. 롱바디예요. 차 가격이 무려 2억 2천만원. 이 레인지로버 보그를 말할 때 정말 많은 수식어들이 있는데 일단 뭐 대표적으로 영국산 공산품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야. 그 레인지로버는 2대 사야 된다며. 왜냐? 한 대는 계속 센터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뭐 이런 말도 있고, 껍데기만 이쁜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냥 별의별 말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레인지로버 욕하지 마세요. 레인지로버 그렇게 욕할 수 있는 차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레인지로버가 페이스리프트 되고 나서 이 인포테인먼트가 정말 말이 많았어요. 오작동에 버튼 안 눌리고, 지금 이 차도 후진을 하잖아요. 후진하다 보면은 카메라가 갑자기 1, 2초 정도 멈춰요. 그러면 후진을 하다가 카메라가 1, 2초 정도 멈추면 무슨 문제가 있냐? 가까운 벽에 붙이고 있었는데, 뒤에 차가 있어서 그 차랑 아슬아슬하게 붙이고 있었는데 1, 2초 정도 갑자기 먹통이 되면은 분명히 뒷차랑 이만큼 멀어져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붙어가지고 화면이 딱 바뀌는 거야. 뭐야, 너 방금은 또 왜 깜빡거려? 아무튼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이 차는. 그런데 여러분, 레인지로버 욕하지 마세요. 레인지로버 무시하지 마세요. 이 차는 그런 잔고장 싹 다 감수하고, 그리고 이 인포테인먼트 안 써도 좋으니까 나 그래도 레인지로버 탈래! 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을 정도로 분명히 매력이 있는 차고 분명히 좋은 차입니다. 일단 제 경우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레인지로버를 한 2년 정도 소유하면서 타고 다녔어요. 정말 그동안 수많은 누유와 수많은 잔고장을 정말 그 2년이란 시간 동안 겪었던 그 수많은 고통들,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생각을 하면 정말 2번 다시는 쳐다도 보기 싫은 그런 차여야 되는데, 지금도 저한테 너 지금까지 타봤던 차 중에 최고의 차가 뭐냐? 라고 하면 저는 단연코 레인지로버 보그가 첫 번째로 나올 거예요. 자, 일단 이 차량을 협찬해주신 차주분만 하더라도 레인지로버 보그 롱바디만 2대째예요. 그런데 첫 번째 타시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냐?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 차 타면서 분명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원래도 그 신형 L405 모델, 원래도 신형 보그를 타시던 분이 이 페이스리프트가 나오자마자 또 바꾸시더라고요. 그래도 아무리 스트레스 받아도 이만한 차가 없더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해서 분명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차예요. 하지만 그 단점들을 뛰어넘는 너무나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차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단점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이 차량 단점의 상당 부분은 랜드로버 코리아 서비스 센터의 정책과 그 마인드에 있습니다. 이 자동차라는 물건 안에 정말 얼마나 많은 부품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요즘 시대에 판매하는 2억이나 되는 차량 안에는 진짜 얼마나 많은 전자부품과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진 부품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겠어요. 그러면 고장 날 수 있어요. 불량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고가의 차량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서비스 센터 가가지고 그런 걸로 진상도 잘 안 부려요. 내가 2억짜리 차를 샀어. 불량이네? 뭐 고치면 되지. 뭐 이러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비스 센터의 서비스 정책과 그 마인드가 그런 쿨한 고객들조차도 화가 나게 만드는 그런 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비싼 차를 팔아먹으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신차잖아요. 신차를 샀는데 고장이 났어. 거기까지도 다 이해를 하겠다 이거야. 들어가면은 고치질 못해. 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차를 사서 차를 출고를 하는 날이었어요.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이제 전시장에서 차량을 인도받아서 딱 끌고 나오는데 그 문턱도 못 지나서 시동이 턱 하고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겠지, 아닐 거야 이러면서 집까지 갔는데, 그 랜드로버 분당 전시장부터 집까지 거리가 한 7km 돼요. 7km를 운전하는 동안 시동이 5번이 꺼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돌아서 전시장이랑 이제 센터랑 붙어 있거든요. 차를 입고시키고
대차를 받아 나와서 타고 다니다가 무려 2주 뒤에 연락이 와서 차를 찾았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가 오는 날 또 시동이 꺼지더라고요. 다행히 고속에서 꺼지진 않아요. 저속에서 신호대기 하다가 딱 출발하려고 악셀을 딱 밟으면 툭 꺼져. 그래서 출고받고 2주 만에 찾았다가 한 달 뒤에 또 들어갔어요. 그 짓을 6개월 동안 하고 결국에는 못 고쳐서 차를 교환받았다. 등록세 취득세는 또 한 번 내고, 그리고 나서 다행히 두 번째 차는 별 탈 없이 잘 타고 다녔는데, 그 처음에 6개월 동안 고생했던 게 별로 그렇게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지가 않아요. 결국에 아무리 많이 단점이 있고 여기 들어가 있는 이 포드 글로벌 엔진이 아무리 거지 같고 문제가 많고 고장났을 때 못 고치고 인포테인먼트가 말이 많고 문제가 많고 서비스가 그지 같아도 그런 단점들을 모두 다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로 좋은 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단점을 커버하고도 남는 장점, 그 첫 번째는 바로 승차감이에요. 우리가 흔히 에어 서스펜션의 승차감이 고급지고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럭셔리를 지향하는 브랜드, 럭셔리의 정점에 있는 차량들 치고 에어 서스펜션을 사용하지 않는 차량은 없습니다. 일반 코일 댐퍼 스프링이 그냥 바닥에 욕 깔고 누워있는 그런 느낌이라면, 에어 서스펜션은 바닥에 욕 깔고 자다가 매트리스 위로, 스프링 매트리스 위로 올라온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에어 서스펜션을 사용하는 많은 차량들, S클래스도 있고요. 요즘엔 E클래스에도 일부 모델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고요. X5, GLE, X7, GLS 모두 다 4바퀴에 다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요. 그런데 레인지로버 보그라고 해서 뭐가 달라? 달라요. 뭐가 달라? 똑같은 에어 서스펜션인데 세상에는 매트리스도 종류가 많잖아요. 50만원짜리 매트리스가 있는 반면에 1000만원짜리 매트리스도 있어요. 그리고 매트리스를 1단으로만 사용하는 매트리스가 있는 반면에 2단, 아래 침대의 프레임까지 매트리스를 삽입해서 2단으로 사용하는 매트리스도 있어요. 그리고 그 매트리스 위에 라텍스가 한 겹 더 들어가 있는 매트리스가 있고요. 그리고 그 라텍스 위에도 마지막에 몸에 감기는 그 촉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거위털을 또 집어넣는 그런 매트리스가 있습니다. 이 레인지로버에 들어가 있는 에어 서스펜션,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람 몸으로 느껴지는 이 럭셔리한 승차감은 매트리스로 따지면 덕시아나 정도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차량을 타고 방지턱을 탁 넘는다. 그 방지턱을 넘을 때 가장 극단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들도 방지턱을 넘을 때 굉장히 부드러워요. 떨어질 때 받아주는 느낌도 좋고, 차가 범프를 만나서 확 뜰 때 그 느낌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하지만 걔네들은 어디까지나 차가 떴구나 떨어졌구나 를 느껴요. 어떤 포인트에서 지금 다 올라간 거고 어떤 포인트에서 다 떨어졌구나 쿵 있단 말이에요. 그 타닥이 얼마나 부드럽냐의 차이인 거지. 그런데 이 보그는 에어 서스펜션 위에 에어 서스펜션이 하나 더 달려있는 느낌이에요. 서스펜션이 범프를 할 때도 도대체 범프가 지금 끝까지 다 들어왔다가 나간 건가? 분간이 안 되고, 리범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방지턱을 탁 치고 넘으면 내가 지금 분명히 어디를 올라갔다 왔구나 정도의 느낌만 알 수 있어요. 더 쉽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S클래스보다 편안합니다. 사막의 롤스로이스라는 애칭에 걸맞게 이 녀석의 승차감은 롤스로이스 컬리넌과 비교를 해야 되는 급이지, 독일의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들과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이 녀석한테 실례예요. 그리고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에어 서스펜션의 능력은 비단 방지턱과 같은 급격한 요철을 만났을 때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고속도로를 항속 주행할 때, 그냥 일반 시내를 천천히 다닐 때 모두 계속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도로와 다리, 교각 사이에 그 연결 브릿지 있죠? 방금 이런 타당 한번 치고 넘는, 저렇게 한번 고속으로 달리면서도 차가 떴다가 가라앉아 줄 때, 저럴 때 이 차에 또 진가가 나오는데, 그 어떤 속도에서도 160, 180, 200으로 달리다가 저런 브릿지를 만나도
몸이 급격하게 뜬다던가 몸이 급격하게 내려앉는다든가 하는 일이 전혀 없는 거죠. 그대로 출렁출렁.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 160km, 180km에서 급차선 변경을 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얘기일 뿐이지, 일상 도로 주행을 하면서 이렇게 일상 영역에서 급차선 변경을 한다고 해서 절대 운전자나 탑승자들한테 불안함이나 불쾌함을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차가 이런 승차감을 만들어주는 데는 이건 보기만 할 수 있는 거야. 정말 얘가 이런 승차감을 만들어주는데 이 차량의 공차 중량, 이 말도 안 되게 무거운 2.7톤이나 되는 공차 중량이 분명히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 바다에 떠다니는 배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배가 아무리 럭셔리하고 출력이 좋으면 뭐합니까? 조그마면 파도에 출렁출렁 거려요. 이 배의 사이즈 자체가 작고 무게가 가벼우면 잔잔한 파도에도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뭐 대표적으로는 그 스피드보트 같은 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스피드보트 엄청 빠르죠. 엄청나게 고출력이고 또 얼마든지 럭셔리하게 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스피드보트나 작은 요트들이 물 위를 쫙 가로지르면서 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탕탕탕탕탕탕탕 계속 튈 거 아니에요. 지 몸무게 자체가 가벼우니까 아무리 물 위에 있다 하더라도 작은 물결 하나에도 계속 몸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유람선을 떠올려 보자고요. 크루즈선을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걔네들은 어지간한 파도에는 안에 타 있는 승객들이 배가 흔들리는 것 자체를 느끼지를 못하죠. 그리고 조금 더 극단적으로는 우리가 버스를 타잖아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뭐 고급 버스는 그렇다고 치고 시내버스, 이렇게 좀 노후된 버스들도 걔네가 뭐 엄청 대단히 승차감을 위한 서스펜션 세팅을 한 뭐 고급차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데 버스가 고속도로에서 달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지간한 잔진동 같은 거는 그냥 다 무시하지 않나요? 무슨 도로와 교각 사이에 그런 브릿지 같은 거는 안에 타 있는 사람들이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쑥 지나가거든요. 이 차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중량감과 부피감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게 이 말도 안 되는 에어 서스펜션과 조합이 돼서 어지간한 것들은 그냥 다 누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정리해서 에어 서스펜션도 에어 서스펜션이지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자주 접하는 독일 차들의 에어 서스펜션, 그 독일 차들의 느낌과는 또 분명히 한 차원 다른 승차감을 만들어준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차의 승차감은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애칭 사막의 롤스로이스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롤스로이스와 비교해야 되는 클래스다. 물론 스포츠성에 있어서는 제외한 얘기입니다. 네, 컴포트하고 럭셔리한 그런 차원에서만 봤을 때 말이죠. 자, 그리고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장점 두 번째, 그 많은 단점을 다 상쇄시키고도 남는 장점 두 번째, 바로 이 넘사벽 수준의 실내 인테리어입니다. 이번엔 명품 가방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에르메스라는 브랜드 다들 잘 아시죠? 에르메스라는 브랜드는 절대 이런 깨알같은 화려한 눈속임과도 같은 그런 기교를 부리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전체적인 쉐입 그리고 가죽의 질로 승부합니다. 그래서 에르메스가 그 명품계에서도 탑 클래스에 속해 있는 거고, 오히려 그렇게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고급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죽의 질, 전체적인 그냥 쉐입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질리지 않고 그 한 모델을 가지고 그 비슷한 모양으로 수십 년을 팔아도 그 브랜드 가치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2억이 넘는 차량인데 요즘 차들에서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 한 줄이 없어요. 그리고 뭐 대단히 여러 가지 소재들을 사용하지도 않아요. 여기는 하이그로시, 뭐 여기는 크롬, 여기는 스틸, 여기는 스텐, 여기는 또 뭐 우드 패턴, 앰비언트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명품이니까. 대신에
전체적인 쉐입과 가죽의 질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가죽을 이 A필러, 헤드라이너, A필러와 헤드라이너, B필러, C필러, 트렁크 위에 헤드라이너까지 전부 그 어디 하나 가죽이 아닌 곳이 없어요. 그냥 가죽도 아니고 이 A필러와 헤드라이너를 감싸고 있는 가죽조차도 다 천연 가죽입니다. 또 이 차가 얼마나 이 실내 디테일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극단적인 부분은 눈에 보이는 부분만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이 시트 아래, 시트 허벅지가 닿는 면적이 전부 다 천연 가죽으로 감싸져 있다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그 밑에 허벅지가 닿는 공간 그 밑에는 보통 S클래스도 플라스틱 트림이 둘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그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까지 전부 다 천연 가죽으로 감싸져 있어요. 그리고 이 핸들, 대시보드, 랜드로버 전매 특허인 이 암레스트, 이 모든 곳에 들어가 있는 가죽은 전부 천연 가죽일 뿐만 아니라 정말 도톰한 가죽을 두껍게 써서 차 안에 앉아 있으면서 몸으로 느껴지는 그 모든 촉감에서 돈값을 합니다. 당연히 시트의 착좌감 같은 경우도 눈에 보이시는 그 이상으로 편안해요. 그리고 이 시트의 천연 가죽, 착좌감,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차량의 승차감과 버무려져서 그 둘 사이의 시너지 효과는 또 훨씬 커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럭셔리라 함은 이런 거구나, 이게 럭셔리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우드 트림도 우드 결이 그대로 다 살아있는 무광이에요. 이게 왠지 BMW였으면은 여기가 유광으로 들어가 있을 것 같고, 벤츠였으면 여기가 막 하이그로시로 들어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명품이라서 뭐 이렇게 번떡번떡거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어우 야 경박스러워,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 보그의 인테리어를 계속 보고 있다가 벤츠나 BMW를 딱 보면 좀 경박스럽고, 좀 저렴한 것 같고, 좀 품격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실제로 들어요. 저는 그래요. 그리고 뭐 이 부분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는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이 쉐입 자체가 정말 너무 아름다운 디자인이다, 정말 아름다운 쉐입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앞에서 묵직하게 시작해서 뒤로 갈수록 루프라인도 살짝 떨어지면서 엉덩이는 싹 치켜 올리면서 뒤에서 봤을 때도 엉덩이가 살짝 모아져요. 뭐 이렇게 과한 캐릭터 라인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이 차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쉐입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운, 군더더기 없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레인지로버 보그라는 차는 이거 무슨 롤스로이스 뺨치는 디자인에, 롤스로이스를 뺨치는 퀄리티에, 파워트레인이랑 인포테인먼트가 조금 빙신 같긴 한데, 아무리 그렇게 따져도 이런 차를 1억 후반 2억에 탈 수 있다는 건 좀 싼 거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여러분 레인지로버 보그 무시하지 마세요. 그만 좀 두드러 패세요. 맞을 만큼 맞았어. 그런데 얘 그렇게까지 두드러 맞으래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라도 보그를 타실 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에어 서스펜션의 내구성은 생각보다 괜찮아요. 트랜스미션도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잡소리, 뭐 인포테인먼트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 차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엔진이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솔직히 엔진은 좀 타면서 무서워요. 또 시동이 언제 꺼지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또 이제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이제 운이 안 좋은 케이스에 그렇다는 얘기인 거고, 뭐 대단히 큰 결함이 있지는 않으나 8기통 디젤인데도 불구하고 독일차 6기통보다 더 많이 실내로 유입되는 이 진동, 그리고 그 디젤차 특유의 더러운 노킹음 있죠. 막 갤갤갤 거리는 소리, 달릴 때 그 소리가 좀 심하다는 거. 그 5.0 슈퍼차저를 타면 딱 좋긴 한데, 그 차는 솔직히 기름값이 문제가 아니라 주유소를 너무 자주 가야 돼서 좀 귀찮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 차 타시는 분들이. 기름값은 괜찮은데 주유소를 너무 자주 가야 돼서 귀찮아. 아무튼
정리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너무 좋은 차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돈 있으면, 능력되면 타세요. 꼭 반드시 누려보세요.